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스타링크의 독주를 막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스타링크를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스타링크의 확장을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위협이라고 공식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주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거왕과 천범이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약 2만 8천 기의 적에도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거왕이 약 1만 3천 기, 천범이 약 1만 5천 기. 여기에 홍우 3 프로젝트의 1만 기까지 합하면 약 3만 8천 기, 지리, 텐치 등 기타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위성 총수는 5만 기를 넘습니다. 스타링크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12월 기준 거왕은 약 136기, 천범은 약 108기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합쳐서 약 250기. 같은 시점 스타링크가 9,400기 이상을 운용하고 있으니 격차는 아직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무섭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90회의 궤도 발사를 기록하며 2024년에 68회 기록을 크게 경신했습니다. 거왕의 계획은 2026년 310기, 2027년 900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600기 배치입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위성망이 만들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적에도 위성통신망이 현대전의 승패를 가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난징 항공항천대학의 군사연구진도 스타링크의 잠재적 군사적 활용 가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됐다고 공개 논문에서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우주 전략도 새로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스타링크 킬러 무기입니다. 2026년 2월 시안의 서북핵기술연구소가 개발한 TPG-1000CS라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가 공개됐습니다. 길이 4m, 무게 5톤으로 트럭에 탑재 가능하며 20기가와트의 에너지를 1분간 지속 방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기가와트 이상이면 적에도 위성을 교란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20기가와트는 그 20배입니다. 미사일로 위성을 격추하면 우주 파편이 생겨 자국 위성도 위험해집니다. 마이크로파 무기는 파편 없이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의 위성망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서 인터넷이 두 개로 나뉘었듯 우주에서도 인터넷이 쪼개집니다. 미국 중심의 스타링크 블록과 중국 중심의 거왕 블록. 디지털 냉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중국은 단순히 위성 인터넷이 아니라 위성 지상 통합 6G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2024년 세계 최초의 6G 설계, 시험 위성을 발사했고 2025년 11월에는 6G 1단계 기술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위성과 5G, 6G, AI를 하나로 묶는 천공지의 일체화 네트워크. 하늘, 땅, 바다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참여국들에게 이 위성 인터넷을 저렴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나라들은 중국의 데이터 표준과 검열 체계, 그리고 6G 기술 생태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기술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러시아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스페라라는 위성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640기 이상을 계획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162기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예산은 1,800억 루블, 약 2조 원이 배정됐으나 실제 집행된 건 950억 루블 수준입니다. 로스코스모스 국장 보리소프가 최소 1,200기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돈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서방의 경제 제재입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가 발사한 모든 주요 위성은 제재 이전에 구입한 서방산 부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의 우주정책 전문가 파벨 루지는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부품을 구해 몇 기의 위성은 만들 수 있지만 매년 수백 기를 생산할 역량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재의 충격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미국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산 대체 마이크로칩의 불량률이 2%에서 40%로 급증했으며 이는 위성을 포함한 러시아 군산복합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면서 무게와 크기가 늘어나
기존 발사체로는 계획된 궤도에 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위성 생산량은 약 15기, 이론적 생산 역량은 40기이지만 연 250기 생산이 목표라고 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인터넷망 대신 군사용 이중용도 위성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전직 로스코스모스 직원 데니스 반첸코는 계획된 위성의 대부분, 아마 전부가 러시아 국방부의 정보, 감시, 항법, 통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학정찰 위성 라즈단, 해양감시 레이더 위성, 피온 NKS, 그리고 글로나스 항법 위성이 우선 대상입니다. 러시아가 힘을 쓰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입니다. 러시아는 토볼과 칼린카라는 두 개의 전자전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볼은 원래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였지만 현재는 GPS와 스타링크 신호를 교란하는 공격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전역에 최소 7기에서 1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린카는 일명 스타링크 킬러입니다. 칼린카는 스타링크 단말기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한 뒤 해당 신호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뿐 아니라 미 국방부용으로 운용되는 군사 버전인 스타실드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스타링크 접속 장애가 보고됐고 이는 칼린카의 실전 테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이란 시위 당시 이란 정부가 러시아의 칼린카 체계를 사용해 스타링크를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무기가 동맹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추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9,400기 이상의 위성, 1,000만 가입자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2030년까지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 배치를 목표로 추격 중이며 러시아는 제재와 기술의 벽에 막혀 위성 자체는 고전하지만 전자전으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세 갈래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성을 누가 더 많이 띄우느냐의 양의 전쟁. 둘째, 위성을 어떻게 무력화하느냐의 반위성 전쟁. 셋째, 6G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규범의 전쟁. 우주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정보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21세기 패권 전쟁의 결정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일본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